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이제 그 메인 코드 중에서 그 이제 결과가 앞에서 했던 코드로 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그 결과를 요 리절트라는 폴더에 이렇게 만들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요 같은 이름의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파일이 하나의 묶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세 가지. 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데이터 파일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이 데이터에 대한 뭐 스트럭처나 뭐 이런 걸 정해주는 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파일이고 그 저번에 설명했던 이 코드 돌리면 그리고 이 코드에 이런 어널리스 태그를 내가 정의를 하면 요거에 맞게 그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파일 안에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산을 했던 그 결과들이 다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결과를 이제 우리가 뭐 그림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표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논문을 쓰려면. 그 과정을 하는 게 지금 요 체크 어널리시스 리절트 뭐 스텝 4라는 요 파일입니다. 자, 요 파일은 우선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필요한 include 그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불러오는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은 아마 이터레이션 요 툴 같은데 뭐 요런 툴들을 앞으로 쓸 거라서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고 요것도 저는 다 필요한 부분을 이제 그 웹상에서 찾아서 그 코드를 긁어 올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처음 부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여기 원래 앞에는 뭐 어널시스 태그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줄여서 그냥 어널 태그라고 썼네요.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요 인풋문은 이게 그 저희가 파일을 여기 이 VS 코드에서 돌려가지고 실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파이썬 코드를 그냥 파이썬 치고 파일 이름 치고 해서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 커맨드 라인에서. 그럼 이 커맨드 라인으로 해서 이 파일을 실행하면 요 안에 어떤 내가 그 변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 세팅 값을 바꾸고 싶을 때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또 실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코드 커맨드 라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파일명을 파이썬 코드 파일명을 쓰고 뒤에 임의의 어떤 인자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sys라는 임포트 폴드 명을 이용해 가지고 요 sys 어그 v가 아마 베리어블의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요 sys 어그 v에는 뒤에 만약 파일 이름 뒤에 내가 넣은 어떤 인자들 그 아마 스트링 문자열 위주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열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렌은 이제 말대로 랭스를 약자로 해가지고 지금 몇 개의 인자가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 str 하고 이렇게 하면 요 들어온 인자를 스트링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꾸면 요 프린트 문에서 그 어그먼트 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무슨 뒤에 인자를 넣는지 뭐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두 개를 넣었다 뒤에 어떤 파일 이름에 두 개를 넣었다 그러면 그 중에 이게 0부터 시작하거든요. 0은 보통 파일 이름이 들어가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1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왜냐하면 이거는 배열이 우선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값에 내가 보통 이 어널리스 태그를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일에서는 요걸로 정해져 있지만 내가 요 구문을 롬으로 해서 요 어널리스 태그를 이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파일을 쓰지만 내가 만약에 그 결과 파일이 바뀌면 뒤에 요거만 해서도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요 구문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두 번째 부분은 이 어널시스 태그를 가지고 내가 이전에 저장됐던 그 결과 파일을 로드하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이 내가 예전에 어널리시스를 했을 때 맨 밑에 보면 똑같은 형태로 이런 세이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만든 파일이에요. 요거 파일을 보면 이거 한번 실행을 안 해가지고 이게 안 되나 보다.
여기 파일 여기에 아마 내가 저장을 해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요 save ml analysis resul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안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저장을 하게끔 요런 형태로 저장을 하겠는데 이것도 이게 쉘브라고 그러나 하여튼 요런 그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저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는 다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찾아서 그냥 쓴 거고. 자, 요런 형태로 해서 우선 파일을 저장한 거를 로드를 하고, 로드하는 부분에는 뭐 리절트, 뭐 퍼포먼스, 그리고 뭐 클래스 라벨 네임, 뭐 제스처 1, 2, 3, 4 이런 게 될 거고, 그 뒤에는 이제 파이프 모델에는 저번처럼 그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시파이어 모델들이 이제 불러져 올 거고, 그리고 X, Y 뭐 요 트레인 요 세 가지는 보통 그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셋 X가 그 어떤 인풋에는 피처들 뭐 샘플 넘버만큼 로우가 있고 그 피처들만큼 컬럼이 있는 그런 형태의 베어 매트릭스 형태의 값이 될 거고 y는 이제 요 첫 번째 샘플이 이제 제스처 1에서 나왔는지 2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라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요 TRT 인덱스는 그냥 내가 트레인하고 테스트 인덱스를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랑 트레이닝을 보통 우리가 나누어서 모델을 트레이닝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썼던 샘플을 테스트 할 때 똑같이 쓰면 이거는 성능이 좋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그 트레이닝하고 테스트를 완전히 분리해서 트레이닝 한 거는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때만 쓰고 그리고 이게 정말 잘 됐는지는 정말 새로운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를 그리고 보통 트레이닝 테스트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그거에 어떤 그 하나 큰 형태로 되어 있는 매트리스에 어떤 거는 내가 트레이닝을 썼고 어떤 거는 테스트로 썼다라는 거 인덱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그림 같은 거를 우리가 어디다 저장할 건지 요 폴더 다이렉트 네임은 위에 저장을 해놨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폴드 플롯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거는 뭐 태그 네임 이게 어널스 태그에서 이제 나중에 이 아웃풋 점 텍스트 파일에 요 리제트를 그림으로 그리는 부분도 표현하지만 예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텍스트로도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놓은 부분이고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우선 플롯 안에 우리가 지금 봤던 그 요 파일 안에 보면 여기 그 아웃풋하고 뒤에 이제 어널스 태그 값이 들어가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안에 보면 지금 그 결과들이 그냥 다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KN의 모델을 썼을 때는 안에 보면 어떤 클래스 스케일러를 썼고 그리고 요 KNN의 그 파라미터 변수 중에서 그 K 값에 해당하는 요 n 네이버즈가 뭘로 설정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나오고 그 액큐러시가 어떻게 되고 뭐 그 프리시전, 리콜, 뭐 F1 스코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마다 어떤 데이터인지 다 이게 저장을 해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에 저장이 돼야지 나중에 내가 XR이나 이런 걸로 해서 표를 예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처럼 그림으로 이제 저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지금 보면 그림이 이런 액큐러시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고 이건 우리가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하는 내가 저번에 이거 설명했었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실제 샘플이 갖고 있는 라벨 값이고 우리 모델이 프리딕트하는 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는 KNN의 성능이고 요거는 이제 LDA 성능이고 다 6가지 뭐 그 클래시파이어별로 성능을 보여주는 그리고 요거는 뭐 F1 스코어나 프리시전 리콜은
아까 accuracy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요거는 그 ROC 커브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되게 그 클래시파이어의 성능을 보여주는 척도로 사용되는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파일 안에서 체크 어널리스 리저트 안에서 다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왜 선 하나만 왜 기울기가 어. 다른 거? 요거를 잠깐 설명해 주면 이 선은 이제 우리가 베이스 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 라인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그 문제를 맞출 때 그 맞는 거 반, 틀리는 거 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이 그려져요. 가운데 요 라인.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반반, 그러니까 틀린 거 맞는 거 반반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랜덤으로 찍어도 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 라인보다는 높아야지 적어도 이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라인보다는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ACU라고 하는 게 이거 Area Under Curve라고 해가지고 요 커브 밑에 있는 그 면적을 얘기해요. 이게 직사각형이면 이 면적이 1이잖아요. 그러면 요 커브에 따라서 이 커브 밑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성능을 가지는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클래시파이어가 된 거고. 자, 그러면 요걸 그리는 그림은 여기 처음에 그 위드문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 되고, 자, 요 파일 오픈해서 요 fn이라는 이름을 보면 지금 아까 열었던 텍스트 파일 이름이죠. 자, 이 오픈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일을 내가 이제 쓰기 위해서 W가 이제 쓴다는 의미고, 라이팅의 약자로 요거를 F라는 이제 요 F라는 이름으로 쓰겠다 밑에 그런 의미고, 그래서 파일을 열고 그 시스템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시스템 운영체제에 보면 스탠다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에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스탠다드 인풋은 보통 키보드가 되고 터미널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웃풋은 화면상에 보이는 그런 게 될 거고 에러는 뭐 말 그대로 어떤 에러가 생겼을 때 에러를 저장하기 위한 다른 그 IO 스트림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스탠다드 아웃풋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표시되는 거를 F로 저장을 했잖아요. 이 말은 이런 그 터미널 창에서 나오는 모든 출력 값을 이 파일에 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이 파일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보통은 터미널 창에 나오는 건데 이거를 내가 파일에 저장하게끔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서 그냥 원상복귀 하는 그런 구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이제 요 구문 안에서 이런 프린트물을 쓰잖아요. 그러면 요게 결국 다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프린트 줄 긋고 여기 클래시파이어 네임이 나오는 이런 구문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구문들이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요 ML show performance 테이블 요것도 내가 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서 이게 보면 show result 여기 있죠.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아까 모델 파라미터들, accuracy 그리고 precision 뭐 이런 것들을 다 출력할 수 있게끔 미리 해놨고 다 보면 프린트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폼은 이제 그 리절트 아이템이라는 건 리절트가 내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딕셔너리 버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나오는 건데 그 아이템의 첫 번째 이름은 이제 클래시파이어 이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리턴문은 아마도 내가 임의로 이렇게 압축했다고 그러나 하여튼간 그 여러 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 그 모아놓은 순서가 뭐 첫 번째는 그 y true or이라는 거는 true 라벨
그러니까 제스처 1, 2, 3, 4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리고 프리딕 올은 내 모델이 그 프리딕션 한 거. 그리고 이 프리딕션 probably all은 프리딕션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모델이 이거는 제스처 1이다, 2이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probability는 말 그대로 확률로 1일 경우가 한 몇 프로다. 뭐 0.80%다. 뭐 케이스 2일 그러니까 제스처 2일 경우에는 뭐 10%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요게 있어야지 아까 말했던 ROC 커브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스코어는 뭐 거의 프로바빌리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뭔가 좀 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여기 내가 같은 걸로 그냥 넣어놨구나. 같은 걸로 넣어놨고 그리고 요 show result도 내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처럼 네 요렇게 true 라벨하고 predict한 라벨을 가지고선 어떤 그 정보들을 출력하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요거를 이제 밑에서 쓰려고 여기 보면 그 지금 여기 탭으로 되어 있는 요 포문은 클래시파이별로 어떤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클래시파이어별로 나온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그리는 것들이 있죠. 보면 이 accuracy 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클래시파이 6개를 다 하나에 그려가지고 하나에 모아가지고 그리잖아요. 그럼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클래시파이별로 나온 데이터를 어떤 저장해놔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DIC를 제가 딕셔너리를 약자로 써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중에 요 포문을 빠져나가면 이 플랫 accuracy 박스라든지 아니면 바 그래프를 쓸 때 쓰려고 여기 보면 내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었구나. accuracy는 딴 데 저장해놓고 지금 요 세 개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요 세 개 그래프는 아까 본 것처럼 프리시전이나 리콜이나 아니면 F1 스코어를 그릴 때, 바 그래프를 그릴 때 쓰려고 파일을 모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보는 그 컴퓨터 매트릭스는 다 클래시파이별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아까 포문 안에 이 포문 안에서 여기 보면 요 그 컴퓨터 매트릭스 이치 클래시파이어 요 함수를 통해서 그려지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려진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 그래서 요 구문을 돌고 요거는 제가 안 써가지고 그냥 주석 처리해놨고 여기에 나오는 요 부분들은 모든 클래스 파일을 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ACC 박스나 아니면 프리시전 이런 것들이 다 이게 ACC 박스고 그리고 요거 이제 뭐 F1이나 아니면 프리시전 같은 거는 다 클래스별로 하나에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거는 그 ROC 커브 모든 결과 모든 클래시파이어의 ROC 커브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 그려놓고 지금 요 파일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에 이제 내가 만든 또 파일 함수들이 있어요. 뭐 이런 show performance tab라든지 아니면 요 플랫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ML 어널리시스나 아니면 플랫 라이브러리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건 별로 사실 머릿속에 이거는 안 남거든요. 왜냐면 나도 요 그 그래프를 보고선 뭐 만약 예로 들어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이 선이 좀 두껍다, 얇게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가지고 요 코드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요 액큐시에서 지금 보면 요 박스 프로퍼티 여기 랭스가 있는 라인 리스가 있는데 요거를 뭐 좀 줄이면 또 바뀌거든요. 그런 거를 저도 일일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뭐 암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지금처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만 설명을 아마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이런 코드를 찾거나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ML 어널리시스 요 부분도 지금 뭐 함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함수 이름별로 내가 뭐 때문에 이 코드를 만들었다 이런 개략적인 요약적인 것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우선은 이 요 프로젝트에 썼던 코드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까는 아직 나도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래서